성화령이라는 말을 들은 장무기는 100년 가까이 행방불명되었던 성화령이 어떻게 해서 저들 세 사람 수중에 들어갔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성화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었다. 금화파파 역시 장무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파문당해 더는 명교 사람이 아니다. 설령 명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성화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찌 알겠는가. 그러자 꺽다리 사내가 건방지다며 예의를 갖추라고 했다. 금화파파가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돌연 세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어느새 금화파파 곁으로 다가와 저마다 왼손을 하나씩 내뻗어 금화파파를 움켜잡으려 했다. 미리 경계를 하고 있던 금화파파는 즉시 용두개장을 휘둘러 세 사람을 한꺼번에 공격했다. 그러나 그 순간 세 사람은 특이한 경공으로 공격을 벗어나더니 다시 금화파파에게 다가와 오른손을 내뻗었다. 금화파파는 미처 용두개장을 휘두른 손을 걷어들이기도 전에 세 사람에게 뒷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혈도를 찍혀 제압당한 상태에서 멀찌감치 내던져졌다. 그 모습을 본 장무기는 외마디 실성을 터뜨리고 말았다. 4대 호법왕 가운데 으뜸이라는 자삼용왕을 저토록 쉽게 제압하다니.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장무기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독특한 움직임보다 세 사람의 협공이었다. 장무기가 보기에 세 사람 모두 개인 실력은 금화파파보다 한 수 정도 아래로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협공은 마치 입안에서 혀와 이빨로 음식을 분쇄하듯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세 사람 모두 중원 사람이 아닌 서역 사람으로 보이는 생김새였는데 아마도 그래서 말투가 어색한 모양이었다. 세 사람 중 또 다른 사내가 사손을 향해 말했다. 성화령을 보면 교주를 뵙듯 대해야 하거늘 금모사왕 그대는 어찌하여 무릎 꿇어 영접하지 않는가? 사손이 대꾸했다. 대체 세 분은 뉘시오? 그러자 그 사내가 대꾸했다. 본인은 페르시아 명교 총교단 소속 유은사고 이 두 분은 묘풍사와 휘월사이시다. 우리는 총단 교주의 특명을 받들어 페르시아에서 중토에 이르렀노라. 유은사의 말을 듣고 장무기와 사손은 크게 놀랐다. 그때 묘풍사라는 사내가 유은사의 말을 이어받았다. 우리 교주께서는 중토 지파의 교주가 실종되고 여러 제자가 서로 골육상쟁을 벌여 본교의 위세와 명성이 크게 쇠퇴했다는 소식을 접하셨다. 하여 우리 세 사자를 중토에 파견하시어 명교 업무를 정리하라 명하셨다. 이제부터 중토 지파는 페르시아 총교단과 상하로 합쳐졌으니 모두 총교주의 명을 삼가받들되 어긋남이 없도록 할 것이로다. 그러나 사손의 반응은 차가웠다. 중토 명교가 비록 페르시아에서 갈라져 나왔다고는 하나 지난 수백 년 세월 동안 페르시아 총교단의 간섭을 받아본 적이 없었소. 그 말을 듣고 유은사가 화를 내며 성화령을 내밀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것은 너희 중토 명교가 잃어버린 성화령이로다. 사손은 어찌하여 호령을 듣지 않는가? 그러자 사손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대체 나더러 어떤 명을 받으라는 말이오? 그 말에 유은사가 싸늘하게 대꾸했다. 여기 자삼용왕의 목을 쳐라. 뭐라? 사손은 유은사의 말을 듣고 흠칫 놀랐다. 유은사는 금화파파를 사손 앞에 내던지며 말했다. 금모사왕. 본교 계율은 누구든지 명교에 투신했으면 죽을 때까지 배교할 수 없게 되어 있노라. 그런데 자삼용왕이 스스로 파문당해 명교를 떠났다고 했으니 본교의 반역도가 되었다. 그러니 우선 이 여자의 수급을 베도록 하라. 사손은 조용히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중토 명교에는 그런 계율이 없소이다. 그러자 유은사 곁에서 사손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묘풍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배교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총교단의 명을 듣지 않겠다면 우리가 그대를 먼저 죽일 것이다. 그러자 사손이 하늘을 우러르고 산골짜기가 들썩거리도록 웃음을 터뜨렸다. 설마 이 사손이 죽음이 두려워 내 손으로 자삼용왕을 죽이겠소? 설령 내가 자삼용왕과 불구대천의 원수를 맺었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싸워서 죽일 것이지 당신들 손에 제압당해 반항할 힘도 없는 사람의 목을 칠 수야 없지. 그 말을 듣고 묘풍사가 대꾸했다. 그대 역시 명교의 반역도로다. 장무기는 이제 곧 생사를 다툴 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걸 알고 안고 있던 아리를 땅에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묘풍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배교자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말끝이 떨어지자마자 페르시아 총교단의 사자들이 일제히 사손을 덮쳐갔다. 사손도 저들 셋이 금화파파를 순식간에 제압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맞붙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도룡도를 휘저 앞을 보호하기에 바빴다. 사자들 역시 금화파파 때와는 다르게 도룡도의 무서운 기세에 질려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 돌며 틈을 엿보기만 했다. 그러다 사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품속에서 각자 성화령을 꺼내 양손에 하나씩 들었다. 이윽고 휘월사가 정면으로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성화령으로 사손의 정수리를 곧바로 내리쳤다. 사손은 그걸 보고 도룡도를 치켜들어 성화령을 베어버리려 했다. 성화령과 도룡도가 충돌하는 순간 텅 하는 괴상야릇한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사손의 예상과는 달리 도룡도는 성화령을 토막내지 못했다. 사손이 도룡도를 손에 넣은 이후 도룡도를 휘둘러 베어내지 못한 것은 성화령이 처음이었다. 바로 그 순간 왼쪽에 있던 유은사가 땅바닥을 뒹굴며 다가들더니 성화령으로 사손의 허벅지를 후려갈겼다. 그 공격을 받고 사손이 휘청거린 찰나 이번에는 묘풍사가 성화령 끄트머리로 등 쪽 심장부를 내질렀다. 그러나 성화령이 사손의 등에 닿기 직전 옆에서 날아온 손이 성화령을 덥석 잡아챘다. 깜짝 놀란 묘풍사가 채 반응하기도 전에 성화령을 잡은 손이 그대로 묘풍사 손에서 성화령을 빼앗아갔다. 대경실색한 묘풍사가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 자리에 웬 젊은 녀석이 빼앗은 성화령을 들고 서 있었다. 놀라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복받친 유은사와 휘월사가 공격 목표를 바꾸어 좌우 양쪽으로 장무기를 협공에 들어갔다. 장무기는 여유만만하게 몸을 돌려 그 두 사람의 협공을 피하려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은사가 강한 공격을 해오던 순간 휘월사가 괴상한 움직임으로 유령처럼 장무기 배후로 돌아가더니 그대로 등 뒤 심장부를 성화령으로 강타했다. 성화령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그 단단함이 보통이 아니었다. 가격당하는 순간 구양신공의 호체신공으로 방어를 하기는 했으나 그 충격이 워낙 큰 탓에 장무기는 기절할 만큼 심한 통증을 느껴야 했다. 비록 호체신공으로 방어를 하기는 했지만 충격에 밀려 장무기는 앞으로 세 걸음이나 내디디고 나서야 겨우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페르시아 사자 세 사람이 곧바로 달려들어 그를 포위했다. 장무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성화령으로 유은사를 공격했다. 하지만 유은사의 성화령과 장무기의 성화령이 맞부딪히는 순간 휘월사의 성화령이 장무기를 공격해왔다. 장무기는 남은 손으로 휘월사의 손목을 잡아 그녀의 성화령을 뺏으려 했다. 그런데 그때 묘풍사의 성화령이 장무기의 손목을 때리고 말았다. 장무기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휘월사를 잡은 손을 놓고 말았다. 만약 구양신공의 호체신공이 아니었다면 이 일격으로 손목뼈가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장무기는 즉시 뒤로 물러나 거리를 뒀다. 그와 동시에 페르시아 사자 셋도 거리를 두고 물러났다. 장무기는 경악과 두려움에 질려 공격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구양신공을 익히고 건곤대 나의 신공을 터득한 이후 장산봉으로부터 태극권과 태극권법을 익힌 장무기는 사실상 1대1로는 천하에 제대로 된 적수가 없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세 사자들 역시 개인적인 무공 실력은 장무기에게 훨씬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장무기는 마치 팔 6에 다리 6 달린 괴물과 싸우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다수의 적과 싸우는 일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놀라기는 페르시아 사자 셋도 마찬가지였다. 두 차례나 성화령의 공격을 받고도 상처를 입기는커녕 멀쩡하게 서서 자기네들을 지켜보는 젊은이가 마치 도깨비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들 셋은 장무기와 달리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았다. 셋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 난 후 즉시 장무기를 다시 포위했다. 하지만 사자들은 이제껏 싸우던 방식과 달리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장무기는 당황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무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했기 때문이다. 무공 고수들의 초식이라기보다는 마치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막싸움 같은 형식으로 덤벼드는데 일정한 초식이 없다 보니 오히려 더욱 상대하기 까다로웠다. 하지만 하나의 규칙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정면에서 공격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등 뒤로 빠르게 이동해 좌우방과 우후방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마치 삼각형의 꼭지점은 항상 장무기의 정면에 있고 등 뒤로 꼭지점에서 이어지는 두 점이 있는 형태였다. 아무리 장무기가 당대에 겨룰 상대가 없을 정도의 고수라고 해도 팔 두 개와 다리 두 개의 한계는 명확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장무기 몸의 공격을 허용하는 횟수가 늘어갔다. 아무리 구양신공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다곤 해도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패배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장무기가 사손을 향해 고함쳤다. 사대협,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렇다고 도망칠 사손은 아니었지만 장무기는 어떻게 해서든 양부인 사손을 구해주고 싶었다. 사손은 답답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손은 소리를 듣고 적과 싸워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적과 아군이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만약 도룡도를 잘못 휘둘렀다가 아군을 베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무기가 연거푸 고함 지르며 사손에게 도망칠 것을 재촉할 때였다. 유은사가 틈을 노리고 들고 있던 성화령에 공력을 담아 장무기를 후려쳤다. 장무기 역시 다급한 김에 들고 있던 성화령으로 유은사의 성화령을 맞받아쳤다. 그러자 가죽 늘어진 북을 두드리는 듯한 김 빠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유은사는 소나기가 터져나갈 듯 엄청난 충격을 받고 성화령을 놓치고 말았다. 성화령이 유은사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허공으로 날아가자 장무기는 곧바로 몸을 솟구쳐 빼앗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휘월사가 들고 있던 성화령으로 장무기의 등을 내리그었다. 그러자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장무기 옷이 찢기면서 등짝에 핥힌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 고통에 잠시 지체하는 사이 성화령은 또다시 유은사의 수중으로 돌아갔다. 비록 성화령은 빼앗지 못했지만 장무기는 중요한 사실을 간파했다. 이들 세 사람은 각자 무공 실력이 자기한테 못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좀 전의 격돌로 이들 각자의 공력이 자신한테 크게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문제는 괴상한 무공 초식과 무기로서의 성화령이 신병이기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세 사람의 연합 공세였다. 장무기는 이들 셋 가운데 하나만 쓰러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싸움은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들과 초식을 겨루는 것은 이미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장무기는 몸 안에 구양신공을 더욱 끌어올려 호체신공에 집중했다. 그 결과 페르시아 사자들의 공격이 성화령을 병기로 사용하는 데 주력하도록 만들었다. 왜냐면 구양신공을 끌어올려 몸 안에 호체신공을 강화한 장무기를 주먹이나 발로 공격할 때마다 오히려 그 반탄력 때문에 자기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싸움이 병기끼리 충돌하는 양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눈치챈 사손이 대가릴성 기압을 터뜨리며 도룡도를 고추세워 가슴을 보호하며 싸움터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소협, 이 칼을 쓰시게. 그러자 장무기는 들고 있던 성화령을 품속에 집어넣고 얼른 사손이 넘겨주는 도룡도를 받았다. 칼을 넘겨준 사손이 재빨리 뒤로 도약해 물러났다. 그때 묘풍사가 순식간에 사손을 따라잡아 등 뒤에 주먹을 강타했다. 그 충격에 사손은 오장육부가 모조리 뒤틀리는 큰 충격을 받고 앞으로 튕겨져 날아갔다. 한순간이지만 묘풍사가 삼각진을 벗어나자 장무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룡도를 휘둘러 유은사를 후려찍었다. 유은사는 양손에 쥐고 있던 성화령으로 내려치는 도룡도의 칼날을 잡았다. 그 순간 장무기는 하마터면 칼자루를 놓칠 뻔했다. 깜짝 놀란 장무기가 황급히 내력을 끌어올려 성화령의 흡입력에 빨려가는 도룡도를 붙잡았다. 성화령 역시 도룡도와 마찬가지로 운석으로 만든 물건이었다. 유은사는 지금껏 자력을 가진 성화령으로 적의 병기를 맞잡고 빼앗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성화령 두 자루에 칼날이 끼어있는 도룡도를 뺏지 못한 것에 당황했다. 이때 휘월사가 기압을 터뜨리더니 성화령 두 자루를 도룡도 칼날 위에 걸터 얹혔다. 성화령 네 자루가 얹히자 도룡도를 끌어가려는 흡입력이 더욱 맹렬해졌다. 비록 장무기의 내공이 이들보다 월등하다고는 하더라도 지금껏 여기저기 입은 상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당연히 그 상처 수만큼 그곳을 방어하기 위해 내력을 많이 사용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래도 내력 대결에서는 장무기에게 좀 더 승산이 있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묘풍사는 유은사와 휘월사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장무기를 처치한다는 목적에만 충실하다면 지금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장무기를 성화령으로 내려치기만 하면 끝이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내력을 겨루고 있는 유은사와 휘월사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묘풍사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들고 있는 성화령 한 자루를 도룡도 칼날에 얹고 함께 내력 대결에 합세했다. 1대 3의 싸움이 되었지만 장무기는 크게 밀리지 않았다. 만약 묘풍사로부터 성화령 한 자루를 빼앗지 않았다면 더욱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다. 이제 네 사람은 저마다 내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결사적으로 맞붙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네 사람의 팽팽한 대치가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장무기는 가슴 한복판이 뜨끔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쿡쿡 찌르는 느낌이었다. 그 날카로운 기운이 곧바로 심장으로 파고드는 바람에 장무기는 손에 힘이 풀리고 말았다. 그 순간 도룡도는 5자루 성화령에 빨려들어 장무기의 소나기를 벗어나고 있었다. 장무기는 당황하지 않고 허리에 찬 의천검을 뽑아 원을 그리며 세 사람의 하복부를 동시에 찔러갔다. 깜짝 놀란 세 사람이 엉겁결에 뒤로 도약하며 피하려 했을 때 장무기는 얼른 의천검을 허리에 찬 칼집에 꽂아넣고 다시 도룡도를 잡아 빼앗아 왔다. 페르시아 사자들 셋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경악성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력면에서 장무기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이들 세 사람이 입을 벌리는 순간 진기가 흩어져 버렸다. 그 바람에 오히려 성화령 5자루마저 도룡도에 이끌려 소나기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깜짝 놀란 세 사람은 사력을 다해 내력을 끌어올려 가까스로 손에서 빠져나가던 성화령을 꽉 움켜잡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팽팽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그때 장무기는 또 한 번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수에 계속해서 당할 장무기가 아니었다. 장무기는 반복되는 공격에 드디어 그 정체를 알아냈다. 페르시아 사자 셋은 극도로 음한한 내력을 한 점에 응축시켜 성화령을 통해 내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이들의 빈공 수준으로는 구양신공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장무기의 구양신공은 전신을 보호하느라 분산되어 있는 반면 이들의 빈공 내력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게 응축해서 장무기 체내로 침투시켜 한 부위만 집중해서 공격했다. 장무기가 느끼는 통증은 바로 그 음한한 공력이 침투한 결과였다. 하지만 내공 수준은 어쩔 수 없어 장무기 체내로 침투한 음한한 내력은 오래 남아있을 수 없었다. 비록 뼛속까지 쑤셔대는 고통은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내상까지 입히지는 못했다. 세 사람의 내력을 집중시켜 투골침을 연거푸 쏘아보낸 장본인은 휘월사였다. 그녀는 투골침이 어째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지 의아스러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무기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사손의 거친 숨결이 들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기척을 보건대 자기를 도와주려고 오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지금 네 사람은 몸에 걸친 옷자락이 팽창될 정도로 내력을 겨루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사손이 적을 공격하게 되면 장무기도 무사할 수 없었다. 사손 역시 그 점을 아는 만큼 근처까지 다가와 머뭇거리기만 할 뿐 섣불리 공격에 가담하지 못했다. 장무기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사손 떨어 자기 걱정하지 말고 어서 자리를 피하라고 고함쳤다. 그 말을 듣자 페르시아 사자들은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떻게 사력을 다해 내공을 겨루고 있는 마당에 입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그들은 대화는커녕 수만 번 입으로 토해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장무기가 내공에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한 사손이 말했다. 소협, 내가 신호를 주면 한순간 내력을 폭발시켜 적들의 힘을 밀어내고 도룡도를 놔버리시게. 자네가 손을 놓는 순간 내가 칠상권으로 저 여자를 죽이겠네. 그 말을 듣고 내공을 겨루던 네 사람 모두가 대경실색했다. 페르시아 사자들은 사손의 말대로 했을 경우 자기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웠다. 장무기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는 중원의 명교와 페르시아 총교단 사이에 깊은 원한이 맺어질 게 분명했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생각을 정리한 장무기가 사손이나 페르시아 사자들 어느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잠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유은사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우리 잠시 손을 놓고 휴전합시다. 제가 아직 세 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저 역시 명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쌍방이 동시에 공력을 거둬들이고 싸움을 멈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유은사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장무기는 이제 됐구나 싶어 활짝 웃으며 서로 공력을 거둬들일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는 약속대로 즉시 공력을 흩어버리고 도룡도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그 순간 페르시아 사자들은 한꺼번에 공력을 쏟아냄과 동시에 뒷걸음질로 부채살 펼치듯 좌에서 우로 쫙 갈라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분명 기습 공격을 가한 다음 회피하는 동작이었다. 그 다음 순간 장무기의 앞가슴 옥당열에 음한하기 짝이 없는 세 줄기 공력이 들이박혔다. 그 공력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장무기의 가슴에 깊숙이 찔러 들어왔다. 삽시간에 숨이 막혀버린 장무기는 전신이 뻣뻣하게 굳어진 채 땅바닥에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눈앞에서 유은사가 오른손에 쥔 성화령을 치켜들더니 곧바로 장무기 정수리를 겨냥하고 내리쳤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